자, 이번 시간은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한 쟁점 크게 두 개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 행위 허가 챕터에서는 자, 지금 각각 주제들이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앞쪽에서 이제 한 7개에서 8개 외우셔야 돼요. 해서 1년에 평균 한 문제,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해서 역시 1년에 평균 한 문제인데 작년에는 30회 때는 두 문제가 구성이 됐던가요? 그래서 일단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의 범주부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 6개예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개발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논리체계가 이런 식이에요.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더라도 다 허가 받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공작물, 우리 건축물에 이르지 못하는 탑 같은 것을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공작물에 설치를 할 때도 내 땅에 할 때도 허가 받아야지 된다.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모양을 바꾸는 거죠. 구체적으로 철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용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석 채취, 흙물의 자갈을 캐는 행위,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이게 좀 독특한 거죠.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의 토지가 있다. 이거 두 개의 토지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토지 분할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을 의미하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지적공부에 두 개의 토지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이라고 하고 뒤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지적소관청, 행정청에서 실제로 토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 등 뭐 디테일한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개발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드린 건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이 외에도 나무 심는 것도 개발 행위의 일종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허가와 허용과 통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사실 허가사항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냥 원칙은 허가고 통지와 허용만 있는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허가, 허용, 통지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내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요. 그래서 자, 먼저 통지 대상이라는 게 법에 있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개발 행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가 있어 자, 축자 들어가 있죠. 줄이는 경우는 이때는 어떻다? 그냥 통지만 해도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기본 이슈. 단축과 축소.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야. 단축과 축소, 허가 받은 것을 줄인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달리 표현하면 바로 지금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해요. 요거 이제 대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단축에 대응해서 사업기간의 연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라. 해서 토정질 변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1개월간 땅을 파헤치겠다라고 했다가 허가를 받았다가 2개월로 느리게 된다. 느리게 되면 연장하면 어떻다?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다음에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3개가 되는데 주로 나오는 것이 허용 대상에서 도시 구운 계획사, 그 다음에 이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외 최근 지문에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도 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재해 복구는 딱 한 번 나왔었고요. 큰 쟁점은 안 돼요. 이 파트에서 주된 출제 이슈는 경작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경작, 수목을 재배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이제 절토를 할 수도 있고 성토를 할 수도 있고 정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대 연장 허가 받아야 되고요. 단축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아까 우리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할 때 논의했던 주제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과 도시고운계획시설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도시고운계획사업. 이건 따로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죠.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도시군계획시설 결경고시가 있게 되면 시행될 지정되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고시. 그래서 실시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은 이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착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 허가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 동일한 논리구조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정비법에서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쓰면 수많은 인허가가 이 의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이 개별적인 허가를 요하지는 않는다. 물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이 제일 많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어찌됐든 도시군계획사업 혹은 도시개발사업 등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가 주로 뭐냐면 경작이라고 하는 거. 뒤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고 자, 이런 거 중요치 않아. 그냥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아주 심플하게 가셔야 돼.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와 허용과 통지사항 등을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이슈요.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옳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그래서 옳은 걸 모두 연결 몇 개냐 해서 답 5번, 5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듣고 버리시는 거야. 지금에 와서는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내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29회 때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 이걸 틀리게 뽑았다고. 자, 아까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주제를 검토하면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럼 논리체계상 도시 지역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간에 자, 높이 제한 들어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뭐는 빠지더라. 높이 제한은 빠지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포괄적인 얘기고 이게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5개가 있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와서는 출제 안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얘기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시장 군수 등이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가장 기본이 자, 우리가 앞에서 개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거의 유사한 것이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개발 행위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에 부적합하면 어떻다?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성장 관리 방안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다루고 있는 주제거든요. 이것도 어떻다? 바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모가 적정할 것. 이 숫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제 교재는 이걸 다 날려버리게 되는데 규모가 자, 개발행위 규모가 적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규모가 어떻다? 적정할 것. 그래서 결국 이제 용도 지역에 적합했을 때만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좀 이따 몇 개 설명드릴 거야. 세 번째,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주변에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다? 거기에 피해를 주면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이 적정할 것 등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좀 이따 심 얘기하면서 요 좀 두 번째 항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도시 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으로 크게 구분을 해 보십시다.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도시적 외의 지역이 있는데, 도시적은 주상 공록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죠. 해서 도시적은 주상 공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주상공은요, 아주 세밀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폐율도, 용적률도, 용도 제한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규제가 돼요. 그래서 따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주로 우리가 시골이라 불리는 게 녹지 지역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 이걸 시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규제가 세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일로 이렇게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관리 계획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이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 즉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계획이 뭐가 된다? 성장관리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이슈,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우리 법에서는 녹지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이걸 외우면 안 돼.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게 주상공 지역에는 어떻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출제 이슈. 예, 그리고 같이 세트로 이제 봐야 될 게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자, 내용 되게 많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점점점이 포함된다. 그럼 다 옳은 표현이야. 점점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다 틀린 표현이야.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외울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내 나와 있어요? 기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적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성장관리 방안에서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될 게 뭐냐면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높이 제한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 높이 제한은 뭐라고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되어 있다고 높이 제한은 빠진다고. 이건 이걸로 다시 가는 거야.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건 이제 포괄하는 얘기였고, 해석을 해보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제, 완화 적용 등을 할 수 있지만은 어디에서 자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건 좋다.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갖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장 관리 방안이랑 구조가 똑같은 거야. 지구 단위 계획하고 뼈대를 보게 되면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 기건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까지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만 이거 시골이다 보니까 뭐는 빠진다고요? 높이 제한은 빠지게 된다. 해서 두 개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해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 주상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시골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구나. 그 내용이라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뭐는 빠진다?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게 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겁니다. 높이 제한은 어떻다? 빠지게 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확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까 허가, 허용, 통지라는 개념이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가 성장관리방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 하고요.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될 내용, 아직 안 나온 게 포함될 내용이고, 보나마나 이건 무조건 높이 제한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될 겁니다. 체계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자, 바로 이게 이제 도시계획에는 심의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데 여기 21에 22에 때 등 한 10년 전에 한참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자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용도 지역에 따른 개발 행위 규모가 적정할 것 해서 우리 교재는 이제 65페이지 보시면 숫자가 쭉 나와 있어요. 65페이지 보면 숫자가 쭉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토지용지 변경 규모 얼마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1만 미만 숫자 외워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 숫자는 독이 되는 숫자야.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주거지역에서는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만약 절대 그렇다는 걸 외우셔야 돼. 왜? 쟁점이 되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근데 1만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바로 이상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1만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좀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나서서 이게 적정한지를 따져 묻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런데 진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되면은 이걸 숫자를 외우셔야 돼. 근데요. 자, 이 심의가 또 생략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토지가 있으면 지금 항상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다. 21개 중에 하나. 그래서 아까 용도 지역 기준으로 어떻다? 일정 규모 미만이 되면 어떻다? 자, 이때는 허가를 해줄 수 없음이 원칙인데 심의 거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체계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 가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애초에 용도 지역 아이를 개떡처럼 한다. 용도 지역을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있게 되면 어떻다? 용도 지역은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앞에 공부하실 때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용도 지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한다.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지역이 설령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으로서 의미 자체가 어떻다?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시골에 대해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게 되면 자, 성장 관리 방안에서도 뭐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이런 규제가 나왔었고 기존 토지에서도 용도지역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의 규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 두 개의 규제가 충돌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구조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뭐를 우선 적용한다? 바로 자 용도지역을 폐지하고 성장 관리 방안이나 지구 단위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다시 갑시다.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얼마? 1만 미만으로만 허가할 수 있고 1만 이상으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데 주거지역을 싹 지워버리는 게 뭐라고요? 성장관리 방안 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 사실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26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다뤄질 수 있거나 유사한 주제가 나왔던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리고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외우실 게 뭐라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키워드 심의가 될 텐데 앞에서 그거 있었다. 공동구 관련해서 심의라고 하는 거 가스관 하수도 간에 심의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와서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은데 이해가 되고 말고는 알아서 할 문제고 결국은 시험 문제 답을 맞추려면은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심의를 요하지 않는 케이스 두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이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논의됐던 시민이 뭐니 이런 것 자체가 다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진짜 어려운 게 이 얘기야. 전체 그림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시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시험 문제 답을 맞춰야 되니까 지구 단위계획,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 이제 개발 학력의 기준 관련한 쟁점에서 출제 이슈. 첫 번째 이미 나왔던 거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있는 지역을 외우는 게 아니야. 없는 지역은 뭐가 된다? 주상공이라는 법에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예시하고 문제를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어. 다음 중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편한 게 주상공은 어떻다?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다. 이 문제 나왔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되면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상 기건 그 중에서 뭐는 빠진다? 높이 제한은 빠지게 된다. 바로 지구 단위계획과 비교해서 공부하실 주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용도 지역과 일정한 규모 미만 이상 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구 단위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해드려요. 요 묶어서 개발 행위의 기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바로 개발 행위가 실제라고 해서 여기서 올해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서 이제 개발 행위가 실제라고 해서 논의할 쟁점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행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하실 때 국토계획법 따른 도시군객시설 사업 관련해서 자 실시객 인가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구조 똑같아요. 이 허가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다 조건부 허가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건물 지어도 좋아라고 개발 행위가 내줬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건물 짓는데 새벽 2시 반에 공사를 한다고 쳐봐요. 지역 주민들이 들들이 길길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미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는 건물 지어도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 관청에서. 그래서 모든 허가는 뭐가 된다? 조건부 허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건물 지어도 좋아. 하여튼 그냥 동네 시끄럽기만 해봐. 그때는 허가 취소할 거야.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조건부 허가라는 개념. 그래서 자 조건으로 다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명제. 이건 이제 답 안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바로 허가권자가 이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미리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밋밋한, 무조건 너 1,000억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000억 내면 허가해 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몇 번 보면 금방 간단해요. 자, 그리고 출제 이슈가 되는 거 바로 뭐야? 자, 원래 조건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을 때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거 국가 지자체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자, 요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지문 분석해 드릴 때 자, 부교해 드릴 텐데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국가 지자체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이슈가 준공검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는 게 뭐냐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검사. 그럼 이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개발 행위의 범주를 보게 되면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 개발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준공검사 필요 없는 게 두 가지야. 물건 쌓아놓는 행위요. 근데 이건 길어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의 출제 포인트,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아까 토지 분할은 누구 한다고 했어요? 토지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분할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검사는 개념 자체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개인이 분할할 것 같으면은
똑바로 땅 쪼갰나 안 쪼갰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공무원들이 땅을 쪼개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땅을 똑바로 쪼개나 자기들이 또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논리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이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테고 이제 나머지 건축물은 좀 시험이 안 나와요. 왜? 이게 원문이거든. 공장으로 설치 시험이 안 나옵니다. 토지용질 변경도 안 나와요. 엄청 길거든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토속 채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만 이슈 해서 지금 준공 검사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고 문제됐던 것이 토속 채취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원래는 이제 공부에 갈 때는 뭐만 기억하셔야 돼?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발 행위가 실제에서 조건부가 의견 들어야 한다. 그리고 파생됐던 주제 바로 이행보증금을 예치.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 주제. 토지분할은요,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8회 때 사이드짐을 구성했던 건데,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대가리 따라서 허지인 청문사유라고 해서, 자, 지금 아까 조건부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다. 새벽 3시에 공사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요, 이 허가 취소 처분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개발행위를 받았고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이 잘못했는데 실수로 행정청의 착오로 을 토지에 대해서 허가 취소 처분 떨어지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행정청에서 미안해 잘못했네 없던 일로 할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정한 절차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다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허가 취소했다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너 와봐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의견 듣고 나서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앞에서 핵심 이슈가 됐던 거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죠.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동의 없이도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정했다가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건 중요 문제니까 청문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 마찬가지 노력구조로 실시객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착공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시객 인가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사업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역시 어떻다? 청문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라고 할 거에서 허지인해서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인가 취소. 외울 게 뭐라고요?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인가 취소 해서 청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허지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서 이 정도가 개발 행위가 실제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해서 다시 갑시다.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본유 포인트. 원래 허가해주게 되면 준공검사 거쳐야 되는데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것을 청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허지인은 어떻다? 청문을 거쳐야 된다. 이 정도 해서 다 묶어서 1년에 약 한 문제짜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 7, 8개 쟁점. 자, 이제 교재 가지고 바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부터 보려면 6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허가 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오른편 나왔었고요. 이 문제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 법에서는 단축과 축소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법에 없는 말을 확대, 연장 이런 표현을 써서 하여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분석한 지문이고 응용한 지문이에요. 2번 지문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축소는 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숫자의 포인트를 주시면 안 돼. 확대, 축소.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축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3번 질문.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축소하거나 확장. 그럼 틀렸죠?
축소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확장할 때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2번, 3번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합니다. 4번 질문이요. 자, 뒤에 보니까 지금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분석해서 미리 답 알려드리니까 뭐 간단하네 라고 생각할 뿐이고 실제 법에는 확대, 연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단축, 축소는 어떻다? 통지만 해도 된다. 즉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만 법이 돼 있다고 그걸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확대, 연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64페이지. 자, 지금 이제 허가를 요하지 않는 시리즈를 묶어놨는데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끄트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2번 질문요. 도시개발법 따른 도시개발사업, 끄트머리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른편. 3번 질문요.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키워드 경작 들어가 있죠. 경작은 어떻다?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오른편 답이 됐었고요. 4번 경작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이렇게 쉽게 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재복구. 자,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복구 재난수습이란 응급조 17회 때 나왔었고 쭉 안 나오다가 30회 때 드물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6번 질문이요. 이제 모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리세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버릴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5번 질문 하나만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허용사항, 도시군계획사업, 경작, 그리고 재복구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8년 동안 나왔던 맥시멈 전부예요. 그리고 중간에 꼭 이상한 질문 하나 나왔을 때 절대 겁을 먹지 마실 것. 그 다음에 이제 교재 65페이지 답 안 됐으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넘어가서 자 거기 지금 보게 되면 65페이지에 1번 질문 하나 볼까요?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향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2번, 3번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겁나 더럽게 문제를 구성해놨어.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무조건 시험 질문에 한 2개쯤 몰라도 돼. 모르면 막히면 무조건 답 아니니까 패스하고 넘어가실 것.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자 심의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끄트머리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된다. 틀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끄트머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지금 좀 오래전 질문인데 지구 단위계획만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29회 때 성장관리 방안이 나왔으니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도 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개발 행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해서 23회 때 나왔어요. 이거 8년 전 문제입니다. 거의 중요치 않은 이런 식의 포괄적인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출제하지 않습니다. 옛날 문제 패턴이야. 첫 번째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할 것. 그래서 아까 주거적 1만 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네 번째 끄트머리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 바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적정할 것 이렇게 되는데 뭐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답은 5번인데 요즘에 안 맞는다고. 자, 이 문제 나왔다고 뒤지게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23회 때 출제되고 24, 25, 26, 27, 28, 29, 30까지 7년 동안 안 나왔다고. 이런 것들은 문제 구성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의 기준을 보면 출제 5, 60회가 나온다고. 깔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게 29회 때 나왔었죠.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죠. 자, 이런 질문 볼 때 뒤만 살살 보자고 그랬어. 뒤만 살살 보자고 그랬어. 1번 보니까 주거지요. 2번 계획관리, 3번 생산관리, 4번 농림지역, 5번 자연경영 보호전형. 내용 하나도 몰라도 찍을 수 있겠다. 용도적인 기본 뉘앙스만 알면 찍어낼 수 있어. 근데 앞을 읽어버리잖아요. 앞을 읽잖아요. 뒤져요. 이게 뭔 소리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뒤에 명제를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내용을 몰라도. 하나도 내용 몰라도 이건 어쩌면 찍어낼 수가 있어요. 왜?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쟁은 다 시골이거든. 시골이니까 시골과 시골이 아닌 거, 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법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거 수립 대상 지역만 예시한다고.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쟁. 제가 중간에 수식어 설명 안 드린다고 그 얘기는 수식어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수식어를 봐서 뭐 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냥 용도 지역 기본 개념만 잡으셔야 된다고. 자꾸 수식어를 보는 게 결국 시험 보실 때 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살짝 바꿔쳐서 틀리게 이렇게 안 낸다고. 명색이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면서 유치찬란하게 토시 바꿔쳐서 요거 틀렸어. 질 떠지는 거야.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 자체가 없어. 그냥 공법은 그렇게 안 내도 내릴 게 너무 많아. 이거 하나만, 지금 이제 이 파트에서 요거 하나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적 포함상도 낼 수 있고, 또 심의를 요하지 않는 이런 주제도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내릴 만한 게. 그리고 문제 구성할 때, 아까 용도적 숫자 막 넣어놓고, 지구 단위계 설립된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의 토정들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 틀리게도 뽑을 수 있고, 숫자도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틀만 물어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교재 넘어가서 6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요치 않죠? 조건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2번 질문요.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없다 틀렸죠? 내용 보지 말고 없다 틀렸죠? 패턴 잡아내셔야 된다고. 내용이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거고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3번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오른편.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하면서 점점점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조건부 허가고 의견 청정의 세트입니다. 5번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면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얘는 맨날 기어 나오네. 답은 안 됐어요. 근데 6번 드디어 답이 됐나요? 환경 오염 방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환경 오염 방지. 자를 조건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회가 답이 됐어. 이게 이제 제가 예상키로는 이행 보증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유치하게 약간 표현을 바꾸면서 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밋밋한 것을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7번 질문. 자, 이행 보증 키워드 나와 있죠? 앞에 수식어 다 쓸데없는 거야. 환경 오염 방지 위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케 할 수 있다 해서 이행 보증금 나오면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몇 회 때 나왔었냐면은 26회 때 구성이 됐었네요. 바로 비교해서 설명드릴게.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가서 4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제일 하단부 지문 하나 나와 있어요. 47페이지 지자체에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이게 언제 나왔어 보니까 28회 때 나왔어, 29회 때 나왔었네요. 29회 때.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68페이지 7번 지문 26회 때, 그 다음에 아까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이 29회 때, 보고 베낀 거야. 보고 베낀 거라고 위치만 바꾸는 거야. 위치만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요 비슷한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23회 때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도시개발법을 가서 보면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틀리게 뽑아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을 물어보는 거지 절대 특정한 법조문 자체에 몰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출제위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존 문제와 난이도 유지하되 똑같은 문제는 가능하면 피해 줄 것. 이렇게 이게 출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기는 민망하니까 지금 굳이 출제위원회에서 변명하자면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이행 보증금 예치케 할 수 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26회, 29회 때는 뭘 가지고 바로 이행 보증금 지자체 예치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30회 때는 바로 뭐라고요?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서 그냥 그 안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실시계 인가 가서 또 이런 거 낼 수 있겠지. 조건부로 인가를 하고자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한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항상 똑같은 논리 구조로 출제가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루틴 자체. 요건 모든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루틴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정도고요. 다시 그 교재 68페이지 8번 지문. 국가지 자체 끝머리 예치,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틀렸죠? 해서 그냥 맨날 낸 거 다 같이 내요. 그 정도.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69페이지 토속재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주어서로 저처럼 끈을 읽으셔야 돼. 토속재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토지분할 끝머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토지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답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겁나 길게 써 있는데 한번 읽은 드릴 텐데 시험장에서는 버릴 지문입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따로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요. 2개 허가, 사실은 17개인데요. 2개 허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개발 행위 허가 있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 있게 되면 준공 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둘 다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공사 잘했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개발 행위에 따른 준공검사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겁나 길고 이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 한번 흔들어 줬으니까 그 후에 나왔거든요. 이제 다시 드릴 게 뭐라고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건 다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욕심 부리면 물건을 쌓는 행위도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 물건 쌓아놓다 치워버리는 경우 있거든. 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말 성질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해서 요렇게 개념 보셨고 그 밑에 국토부 장관 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 어떻다? 청문을 실시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청문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인가 취소라고 하는. 그래서 28회 때 나왔던 질문 여기서 살 붙이면 허지인이라는 주제를 혹시 뽑아낼 수도 있겠다. 박스형 문제를 구성하면서 허지인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행위 허가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체크드립니다.